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영화계는 어젯밤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부의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내 뜻을 함께한 영화인들 약 50여 명이 참석했던 철야 농성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백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영화인들의 철야 농성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설 연휴 전에 정부의 갑작스러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가 있은 후 영화계가 큰 혼란에 빠졌잖아요. 네. 영화계가 술렁이자 스크린쿼터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후속 대책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연휴로 인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한 영화인들이 바로 어제 서둘러 릴레이 철야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릴레이 철야 농성이 당초 어젯밤 8시에 서울 남산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약 한 10여 분이 지난 뒤 농성에 참가한 영화인들은 연휴 끝이라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취재진들의 양해를 구하고 취재진들이 모두 퇴장한 농성장에서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배우 안성기 씨와 정지현 감독 등 약 50명의 영화인들은 회의를 통해서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영화배우 정진영 씨와 영화 제작자 이은 씨 등 6명을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해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네. 문화관광부가 후속 대책 발표에서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화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그 내용이 바로 4천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을 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영화계 영화 산업의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의 골자인데요. 네. 어제 농성 현장에는 이제 영화배우 안성기 씨를 비롯해서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영화배우 정진영 씨, 또 최민식 씨, 박중훈 씨 등 많은 영화배우분들, 영화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영화인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별로 이렇게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고요. 4천억이 뭐 중요해요? 네? 그 돈 뭐 중요해요? 4천억이. 그 돈 가지면 한국 영화가 몇십 년 호요식하면서 네?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나요?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건데? 오히려 더 반감만 사잖아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정말 네,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영화인들은 대체로 좀 정부가 내놓는 후속 대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의견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지현 감독에게 정부 측 입장을 알고 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화인들의 철회 촉구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하게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인들은 영화계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스크린쿼터 사수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측 입장이 단호하다고 해도 국민적인 차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정지현 감독님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스크린쿼터가 축소 또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한국 영화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과 또 한편으로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에 대해서 집단 이기주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영화인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영화인들에 대해서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왕의 남자 같은 한국 영화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스크린쿼터가 축소가 아닌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 영화는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왕의 남자 같은 흥행 성공 또 혹은 이제 흥행 성공이 아니더라도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스크린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실 영화인도 영화인이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마음인가? FTA 협정을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축소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혹은 스크린쿼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한류라든가
또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에 나가면서 한국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 이미지의 상승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싹을 틔우는 시점인데 조금 더 그것을 그쪽을 보강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영화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힘이 역시 이렇게 바로 돈이 안 되는 그것이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재경부와 어떤 외교통상부 쪽의 어떤 힘이 역시 어떤 이 문화관광부보다 어떤 힘이 이쪽이 모자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논 자체가 영화 잘 되고 있는데 영화인들을 이렇게 혼자 보십하는가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요즘의 시각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재경부 차관께서 좀 영화인들 이기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 영화인들을 좀 비굴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신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이런 논리로 저희 영화계를 바라봐 주시면 안 돼요. 네, 이처럼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것에 대해서 소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안성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50%를 넘긴 시점에서 왜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반대하느냐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한국 영화가 50%의 점유율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스크린 쿼터 제도, 현행 그 제도의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지용 위원장도 미국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왜 그렇게 스크린 쿼터 축소를 전제로 내세웠겠냐고 반문을 하면서 미국은 아직 선점하지 못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한류 등으로 한국에게 빼앗길까봐 그러는 것이니까 이 점은 이제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겠다는 다짐을 해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박중훈 씨는 연간 800편을 제작하는 할리우드와 연간 70여 편을 제작하는 한국 영화는 애초에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다면 강력한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한국 영화 산업이 이제 위축이 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를